안녕하세요, 인디고입니다. 저희 카드고릴라가 국내 결제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도 결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일본 도쿄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와봤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카드, 일본은 현금, 중국은 페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때 익숙한 결제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 가장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과연 어떤 결제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하노이부터 다낭, 푸꾸옥, 달락까지 베트남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저희가 호치민을 굳이 찾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호치민은요, 베트남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동남아 경제 허브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카드사, 은행,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업계가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이곳 호치민인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호치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베트남의 결제 트렌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보실까요? 그럼 가보시죠. 고! 여기는 베트남 통일궁입니다. 호치민 여행에서 무조건 한 번은 들르는 곳인데요.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통치를 하던 시절에 프랑스 총독의 영사관으로 건축된 곳입니다. 남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사용되다가 베트남 전쟁 종전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호치민을 국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동남아 경제 허브로 개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키우는 산업이 바로 금융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캐시리스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까지 전체 결제 금액에서 현금 결제의 비중을 8%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로 밝혔거든요. 이제 베트남에 왔을 때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녀도 모든 결제가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베트남 정부의 목표고 그 중심지가 바로 이곳 호치민입니다. 자, 여기는 통일궁에서 벤탄 시장을 거쳐서 나오는 렐로이로인데요. 여기 주변에 백화점, 아울렛 매장 등 이렇게 쇼핑센터들도 몰려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왜 왔냐면요, 지난 6월 여기서 베트남 최초로 무현금 전자결제를 홍보하는 캐시리스 축제를 펼친 바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음악회도 열고 베트남 간편결제 또는 카드결제 이런 결제 서비스를 경험하게끔 하는 이벤트를 펼친 거죠. 최근 베트남은 코로나19 전후로 몇 년간 전자지급 수단의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한 나라입니다. 2018년도보다 2022년 전자지갑 사용자가 무려 4년 새 330%나 증가할 정도니까요. 전자지갑 시장에 참여한 플랫폼 수만 해도 40여 개에 다다르고요. 그 중에서 베트남의 모모페이, 잘로페이, 비에탈페이 등이 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죠. 자,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QR 결제 등 비현금 결제 거래 건수와 결제액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매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비현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베트남에서 카드 결제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이거 벤탄 시장만 보더라도 현금 결제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화를 달러로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달러를 현지에서 베트남 동으로 환전을 하라, 약간 이런 말이요. 자, 그곳에 환전을 많이 하시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이쪽 주변, 바로 이 벤탄 시장 주변입니다. 외국인 숙소들도 많고 호텔들도 많고 시내 중앙이기 때문에 이 환전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시장 같은 곳에서는 현금이 꼭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ATM 인출 수수료가 면제인 그런 카드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형 쇼핑몰이나 프랜차이즈 샵 등에서는 카드 결제나 페이 결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컬샵이나 노점상 이런 곳에서는 현금만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이나 비대면 은행 결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금융 서비스나 금융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베트남 금융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젊은 층의 인구도 많고 발전 속도도 빠르며 카드나 페이 결제의 수요는 많은 시장인데 국가 주도로 캐시리스 정책을 밀어준다? 바로 이 베트남을 국내 금융업계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요, 베트남에 진출을 했고요. 애플, 구글과 협력해서 가상카드 형태의 신용카드를 올해 안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함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삼성 월렛 앱에 저장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은 바도 있고요.
롯데카드와 BC카드도 베트남에 진출을 했고요. 토스도 베트남 법인 설립 후에 베트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치민에서 이곳저곳 둘러보니까 하나은행도 쉽게 볼 수 있었고요. 금융업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 카드사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경쟁이 심하고 수익 창출의 한계를 지닌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을 공략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베트남 결제 시장에서 신용의 개념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바일 결제 경험에 신용카드를 접목한다면 그러면 베트남의 카드 결제는 더더욱 성장할 거고 이 부분을 카드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부 주도의 캐시리스 정책을 밀어주고 젊은 소비자층의 모바일 결제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진출로 현재 베트남은요 카드 결제,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 인프라가 부족해서 현금 결제의 비중 또한 여전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놀러 오시거나 출장을 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카드와 스마트폰 결제뿐만 아니라 현금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결제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베트남에서 결제 꿀팁과 실제 후기는요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음 영상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드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 2편 재밌는 거 준비했으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